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TS 교육학습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이지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저희 지역 안에 있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얘기할 곳은 개성고등학교이고요. 일단 개성고등학교 얘기를 하기 전에 우선 자사고에 대한 얘기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사고는 저희가 알고 있는 개성고등학교, 경일여자고등학교, 대공고등학교를 광역 단위 자사고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 뭐 민사고나 포항제철고등학교나 김천고나 이런 학교들을 우리가 전국 단위 자사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국 단위 자사고는 전국적으로 학생을 모집하고 있고요. 광역 단위 자사고는 자기 지역 내에 이제 학생들을 모집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선 개성고등학교의 입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성고등학교의 입시의 방법은 자기주도학습 전형이라고 해서 성적이랑 그 다음에 이제 자소서, 그 다음에 면접을 보는 전형입니다. 보통 이제 자소서를 적어서 내고요. 그리고 이제 1차 통과를 하게 되면 면접 과정을 통해서 최종 합격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작년 기준으로 여학생들 이제 커트라인이 29% 정도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늘 아니지, 며칠 전에 이제 전화를 해서 여쭤보니까, 어, 지금 뭐 한 30% 정도 되는 친구들은 일단 서류 통과를 할 가능성은 있어서 서류 통과를 이제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원서를 접수를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음, 그 면접을 잘 보게 되면 붙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유의하셔서 그래서 원서를 접수하게 되면 이제 어, 학교에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커트라인이 조금 더 낮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개성고등학교는 아시다시피 남녀공학이거든요. 여학생 비율이 이제 적고요. 남학생 비율이 많습니다. 남학생 여학생 비율이 6대 4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입시를 조금 준비를 하셔서 이제 원서를 내야지 이 학교의 커트라인에 이제 넘어서 진학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 기성고등학교에 이제 원서를 내시게 되는 이유가 분명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런 이제 뭐 실은 실질적으로 이제 개성고등학교나 이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그러니까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이제 등록금이 일반 고등학교에 비해서 비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 자립형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이제 선호하시는 그 이유가 있을 거니까 이제 제가 개성고등학교의 이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요. 이제 거기에 보고 이제 우리 아이가 잘 맞겠다 싶으면 이 학교로 이렇게 보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제 뭐 개성고등학교의 장점을 살펴보면 일단은 어, 면학 분위기가 좋습니다. 일단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아이들이 입학 커트라인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영 못하는 친구들은 또 입학을 하지는 않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싶은 아이들이 이제 진학을 하게 되니까 면학 분위기가 좋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편이고요. 어, 그래서 음, 그냥 일반계 고등학교에 비해서는 입결이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가장 좋은 점은 일반 고등학교에 비해 이제 면학 분위기가 좋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뭐 고등학교를 가게 되거나 아니면 그 전부터도 학부모님과 아이 사이에 이렇게 갈등이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숙사형 이제 학교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개성고등학교는 기본적으로 기숙사가 굉장히 잘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설도 좋은 것은 물론이고 이제 수용 인원 자체가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원하는 아이들은 거의 다 입시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 이제 개성고등학교의 장점 중에 하나고요. 일단 뭐 개성고등학교 이제 정원은 약 350여 명이 되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다 기숙사 다는 뭐 이제 원하는 아이들은 다 들어갈 정도의 이제 기숙사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 학교의 이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필수 이수 단위라고 해서 이제 원래 나라에서 정한 이제 일정 과목 들어야 되는 이제 시수가 있거든요. 근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시수가 이제 보통 일반계 고등학교보다는 좀 작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시간에 뭐를 하냐면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거에 이제 더 시수를 깔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혹은 이제 아이들한테 필요하다 싶은 과목을 이렇게 더 조절을 해서 이제 학습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이런 거를 준비할 때 이제 필요한 좀 독특한 이제 과목들이 있겠죠. 이렇게 내가 이 전공을 하기 위해서 이만큼 노력을 했어요라는 심화학습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하기 수월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뭐 모든 게 일장일단이 있듯이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을 거잖아요. 그 이제 우수한 아이들이 오기 때문에 면학 분위기는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우수한 아이들이 오기 때문에 또 내신 성적은 치열합니다. 기본적으로 일반계 인문계를 가는 커트라인이 뭐 70%에서 80% 사이를 뭐 요새는 왔다 갔다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70%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앞에서 끊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 아이들이 이제 분포하는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이 공부하는 이 내신 성적을 이제 갖고 가기에 좀 힘든 경향이 분명 없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여기서 만약에 내신을 잘 못 받게 되면은 내신으로 갈 수 있는 전형을 다 포기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대입 전형에 대한 얘기를 기존에도 했지만 근데 다시 좀 제가 요약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제 저희가 정시 전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시에는 이제 보통 세 가지로 그냥 저희가 요약을 하거든요. 첫 번째가 학생부 교과 전형, 두 번째가 학생부 종합,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논술 전형. 이렇게 세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는 뭐를 보느냐면 교과 내신을 보겠죠. 학생부 종합이라는 게 교과 내신을 안 보는 게 아니고요. 실은 교과 내신을 보거든요. 근데 이제 잘못 생각하시는 게, 활동을 많이 하면 좋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활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원하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내신 경쟁에서 밀리게 되면, 그러면 이제 내신을 포기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내신을 포기하고 이제 학종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걸 포기하고 무슨 전형을 가야 되냐면 이제 정시 전형이나 아니면 이런 학교들이 장점이 뭐냐면 많은 활동을 하고 그리고 독서 토론이나 이런 것들에 주력을 좀 하기 때문에 논술 전형이나 이런 걸 노려서 이제 원래 계획했던 대학교로의 진학을 꾀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의 또 단점 중에 하나는 이제 일단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잖아요. 자율형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하는 대신에 이제 국가 지원이 이렇게 뭐 많지는 않겠죠. 그러다 보니 등록금이 이제 비쌉니다. 뭐 개성고등학교, 그다음 대건고등학교, 경인고등학교 이렇게 다 보면 이제 대건이랑 개성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등록금이 지금 이제 9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일여고가 이제 좀 싼 편이고요. 약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사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그 학비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다라고는 점이 이제 단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앞서서 말씀 못 드렸는데 이제 장점 중에 하나는 얘네들이 사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어디 가시지 않고 이제 쭉 계속 계시다 보니까 이게 입시나 뭐 이런 것들을 쭉 연결해서 한 번에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선생님들끼리 굉장히 연구나 이렇게 뭐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셔서 이제 개성고등학교가 예전 초반기보다는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초반기 때 이제 몇몇의 아이들을 이제 그때는 이제 진짜 뭐 자소서 쓰고 그다음에 면접 보는 거 훈련 다 시켜서 보냈었거든요. 왜냐면 그때는 뭐 분리 많이 떨어지니 막 이런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보냈었는데 그때 제가 입학 설명회 갔을 때랑 이번에 또 입학 설명회 갔을 때랑 굉장히 또 다르더라고요, 분위기가. 그때보다는 지금 입결이 훨씬 좋은 것 같고요. 그 입결이 이제 좋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선생님들이 그런 염려나 이런 것들을 뭐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스님들이라고 모르고 계셨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염려를 알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대비하시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셔서 그래서 아이들을 서울권으로 많이 보내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처음부터 이제 애들이 이제 학교 입학하는 애들이 뭐 대구 경북권보다는 이제 서울을 가기를 원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가서 많이 물어봤거든요. 이제 입결에 대한 얘기를 안 물어보지는 않았을 거고 제가 가서 물어봤을 때 실질적으로 뭐
선지원 일반계고나 이런 데서는 탑 10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저희가 뭐 스카이, 서성한, 중경, 외시 이렇게 아니고는 실은 추천을 많이 하지는 않거든요. 대구 아이들한테는. 어, 근데 이제 기성고등학교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권으로 진학을 원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경북대학교나 이런 쪽으로 가기보다는 이제 서울권에 있는 학교로 진학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서울권으로 이 진학이라는 게 실은 학종이나 이런 것들이 잘 대비되어 있을 때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인서울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개성고등학교로의 진학이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전에 이제 제가 다 뭐 거의 얘기를 해드렸는데 뭐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습니다. 이 단점과 장점이 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성고등학교를 어, 가야 하는 아이들, 그리고 가고 싶은 아이들은 어, 거기를 갔을 때 주의해야 될 몇 가지 점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내신 경쟁에서 충분히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신이 못 나온다고 해서 좌절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우수한 면학 분위기로 인해서 충분히 수능에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학종 대비를 굉장히 열심히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일단 인원수가 많습니다. 350명 가량 되기 때문에 잘 되는 학생부, 생기부를 가지고는 충분히 3등급 정도에도 소위 저희가 말하는 이렇게 일엄대에서 아는 학교에 이제 충분히 또 진학이 가능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350명의 20%라고 해도 이제 326 거의 70명 가까이가 되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은 또 이제 문이과가 통합이 되니까 약 70명까지는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면 아마 이제 거기서 이제 더 있죠. 그러니까 23%니까. 그러니까 얘가 봤을 때는 한 80명까지는 이제 자기의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이제 저희가 말하는 뭐 탑10권 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했던 대로 선생님들이 연구를 많이 하니까 거기 가서 이제 학종을 대비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딴 학교보다는 이제 그냥 일반계 고등학교보다는 훨씬 좋은 그런 여건이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논술이나 이런 것들도 여러 방면에 있어서 대비를 많이 하는 학교고요. 그러다 보니 뭐 수능 일단 나와야지 논술 치거든요. 왜냐면 대부분 다 최저 등급이 있고요. 최저 등급이 없는 곳은 몇 군데 없어요. 그러니까 최저 등급 다 맞춰야지 일단 가니까 경북대학교 최저도 이제 3개 과목 합8이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 수능이 어려워져 버리면 뭐 국어 1 안 나오고요. 그 다음 영어 1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영어도 이번에 조금 까다로웠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충분히 이제 등급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국어 2 나오고 영어 2 나오고 수학 뭐 지금 문과 요번에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뭐 2, 3 찍어버리고 이러면 7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7이라도 나오면 다행인데 7 안 나오고 8 넘어서게 되면 그러면 경북대학교 이제 논술 자체도 할 수 없고요. 경북대학교에 이제 경영경제 계열 같은 경우에는 세 과목 합 이제 6이거든요. 그러면 2 맞아야 되는데 2 못 맞으면 경대 논술 못 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이 등급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 실질적으로 특목고나 자사고나 혹은 이제 전지현 일반계 고등학교 아이들은 교과 등급과는 다르게 충분히 이제 수능에서 등급이 나오기도 하니까 얘네들이 할 수 있는 전형 중에 하나가 이제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 언제부터 시작하면 좋으냐고 묻는데 올해 이제 수능을 이제 기점으로 봤을 때 그걸 이제 기본으로 봤을 때 수능 문제가 어려웠어. 이거 어떡하지? 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수능 문제가 어렵고 안 어렵고를 떠나서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아이들이 그러니까 융합형 문제에 익숙하지 않아서도 있거든요. 그게 왜 융합형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출제될 거예요, 아마. 왜냐면 얘네들은 이제 융합형으로 이제 아이들을 길러서 이제 자기네들이 전공을 찾아가게 하겠다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류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과 아이들조차도 이제 뭐 31번 과학 지문이나 이런 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 이론을 한다 그래서 스토리 분석을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독해력을 따로 키워야 돼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키울 것인가? 뭐 이미 이제 중학교 이제 졸업한 아이들이라서 뭐 어릴 때부터 책을 읽어야 돼요. 이런 얘기를 제가 하기에는 좀 의미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과학, 수학 관련 이런 책들을 많이 읽는 게 그런 지문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분석 능력을 키우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가더라도 시간이 허락된다면 그런 지문을 많이 보는 연습,
그리고 이제 융합형으로 돼 있는 지문을 보는 연습 이런 것들을 하는 게 학생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실질적으로 이제 뭐 개성고등학교나 산지원 일반계곡고등학교나 뭐 특목고나 이런 곳이 훨씬 좋습니다. 올해 실은 저희 아이들 중에 이제 뭐 국어 1등급 뭐 이렇게 뭐 2등급도 83.2등급 뭐 이렇게 나왔거든요. 지금 가채점 결과로 이렇게 보면. 근데 그 친구들이 논술을 했어요, 계속. 그래서 논술 전형을 다 쳤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왜 좀 더 나았을까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 걔네들이 뭐 짧게 이렇게 논술을 준비하진 않거든요. 얘네들 벌써 논술 준비한 지 그래도 뭐, 좀 일찍부터 준비했으니까, 비문학 보는 연습을 계속 했어요. 왜냐면 논술 지문 자체가 비문학이에요. 그리고 교과를 벗어나는 뭐, 옛날처럼 노나 시오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논술이 지금은. 논술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답을 찾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비문학 지문 보고 거기에서 답 찾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얘네들은 꾸준히 일주일에 3시간 정도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 녀석들은 비문학 치면 잘 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지금 수능에 나왔던 그런 지문 보고 당황하지 않았대요. 네, 그러면 이제 애들한테 이제 길러줘야 될 게 있거든요. 그럼 뭘 길러주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독서력이랑 독해력인데 그게 그냥 길러지진 않고요. 애 때부터 이제 분석 능력을 갖도록 이제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게끔 이제 부모님들께서 도와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그런 얘기는 독서에 관한 얘기는 제가 따로 떼서 이제 다음번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여튼 어쨌든 이제 개성고등학교를 가게 됐을 때는 정시 전형이랑 뭐 논술 전형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가저 아이가 뭐 내신이 잘 나오지 않더라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보내셔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입결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고요. 입결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게 되면 작년에 보니까 뭐 서울대학교를 3명을 보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여러 학교를 얘네들은 진짜 골고루 보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뭐 서성한, 중경외시 전부 다 많이도 갔고. 그리고 어 뭐지 딴 그 경기권에 있는 학교들도 여러 군데도 보내고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그쪽에 아이들 자체가 조금 이렇게 서울로 가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얘기도 하셨고요. 경북대랑 부대도 많이 가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인서울 한다고 붙은 애들이 아마 경북대학교로 붙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 학교도 뭐 선지원 일반계고와 비슷하게 뭐 AAT나 뭐 정시로 이렇게 조금 더 이제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쌤들한테 얘기를 물어보면 그러면 이제 뭐 수시가 55% 정도 그 다음에 정시가 45% 정도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하는 정시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겠죠. 수시가 AAT랑 정시랑 이렇게 합치면 이제 경대는 AAT가 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시로 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시로 왔다 그러면 말 그대로 이제 수능 잘 쳐서 간 거고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는 것 같아요. 일단 여기 이 학교는 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학교에서. 그리고 아이들이 잘 따라간다면 학교 생활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특징적인 게 있는 게 얘네들이 그러니까 그런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고등학교나 뭐 이런 데랑 자매 결연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외국계 대학으로 진학하는 애들이 9명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이제 특이 사항이긴 하죠. 그냥 일반 이렇게 고등학교로 간다거나 이러면 애들이 외국계 대학으로 진학을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학교는 이제 9명의 아이들이 외국계 학교로 이제 진학을 한 게 조금 특이한 상황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음, 애들이 뭐 제가 지금까지 입결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말을 했는데 근데 이제 입결 문제에 있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브로셔에 나오는 거 보면은 애들이 좀 많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음 여기가 이제 인원수 자체가 좀 많잖아요. 350명 그죠? 그러다 보니 이제 좋은 데 가는 애들이랑 실은 이제 좀 우리가 그냥 일반계 고등학교 보내놔도 갔을 법한 학교들 가는 애들이랑 뭐 이렇게 골고루 분포를 해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알았던 이제 과거를 다녔던 아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과거에 가서 너무나 이제 자존감도 떨어지고 결국엔 네가 의사거든요. 근데 의사를 할 줄 알았으면 그냥 과거를 가지 않았을 걸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자기가 만나는 친구들은 전부 다 뭐 과학자, 뭐 의사 이런 애들이래요. 근데 이제
예, 뭐 개성고등학교, 뭐 자사고나 이런 데를 갔으면 그러면 이제 친구의 폭이 좀 더 넓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면서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행복한 고등학교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시면 제 생각에는 이제 개성고등학교로 진학을 시키면 아이들이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학교 생활을 지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일단은 전인 교육을 하시려고 애를 많이 쓰고요. 제가 이렇게 지켜본 결과 이렇게 뭐 효성여자고등학교나 뭐 이렇게 대공고등학교나 그리고 이런 뭐 개성고등학교나 이런 류의 학교들은, 그러니까 학생들의 삶에 대한 생각,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누리게 되는 행복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신다면 개성고등학교가 갖고 있는 장단점을 잘 비교하셔서 아이가 입시를 한번 치러보도록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자기주도학습 전형에서는 원하는 게 내가 어떻게 자기주도학습을 잘했는지 자소서도 적어보고 면접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아이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예전에 입시 봤던 아이들 이제 지금 고3이거든요. 이제 고3 돼요. 근데 걔네들이 실질적으로 학교에 가서 생활기록부를 관리하고 하는 면에 있어서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빛을 발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거든요. 연락도 오고. 이제 그러니까 내 아이의 대입을 위해서라도 한 번 정도 도전해 보시고, 그리고 아이가 그 학교 가기를 원한다면, 부모님들께서 형편이 된다면, 그러면 아이가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밀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이제 개성고등학교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제가 대공고등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경일여자고등학교에 대한 얘기는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저희 지역에서는 경일여자고등학교를 가는 경우가 극히 잘 없어서, 왜냐면 이쪽 동네에서는 이제 잘하는 아이들, 실은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다자고등학교를 가지 경일여고까지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공고등학교에 대한 얘기를 다음 주에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내용이 유익하고 괜찮았다면 이제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구독 신청해 주시면 아까 말했던 뭐 논술 얘기와 혹은 이제 독서 관련된 얘기들 또 이제 제가 영상 찍어서 올릴 테니까 그때 도움 충분히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얘기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